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입실론 델타 논법에 의한 정확한 극한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극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설명해야 되는지, 즉 무엇을 서술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 결국에는 극한을 설명하는데 정확한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적절한 델타의 존재성을 설명해야 된다는 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의 가장 큰 강조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입실론이 임의로 주어질 때마다 이 corresponding 델타는 입실론에 의한 함수인데 이 델타를 적절하게 이 관계를 만족하는 델타가 적절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것만 보여도 극한을 설명했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 이렇게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선생님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여기 나와 있는 직관적 정의에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했었냐면, 자, 한번 보자. 한없이 가까워져. 자, x0에서 극한이 L인 걸 보일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정역에 있는 x가 x0로 가까이 간다? 물론 왼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수 있죠. 그때 그 각각에 대응되는 여기 있는 함수값들이 극한값 L로 가까이 가거든. 입실론 델타 논법에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낀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물론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극한을 생각했을 때의 인풋은 뭐냐면 x값의 변화야. x값의 변화. x값이 변할 때 아웃풋으로서 극한값, 즉 인풋으로서 x값이 변할 때 아웃풋으로서 함수값들이 변할 때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직관적인 극한의 정의인데 그게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됐었거든. 근데 대학교 때 배우는 엄밀한 정의는 입실론에서 시작해. 임의 입실론. 근데 이 임의 입실론은 어디에서 설명하는 거냐면 함수값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했던 인풋이 x에 대한 얘기에서 시작했다면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서 인풋은 임의 입실론이 주어지는 것에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런 과정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교 때 이 과정을 처음 배우면서 생각했던 큰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왜 임의의 입실론이 주어질 때 함수값에 대한 입실론을 먼저 생각하고 얘에 대한 적당한 델타를 찾는 게 왜 엄밀한 극한의 정의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9페이지에 있는 생각 1, 생각 2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설명 듣기 전에 생각 1과 생각 2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잠깐 해보고, 자, 그러면 생각 1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생각 1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직관적인 극한의 정의가 왜 엄밀하지 않느냐에 대한 생각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x가 x0로 접근할 때 함수가 하나의 값 L로 가까이 간다면 그 L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인 거죠. 이게 왜 엄밀하지 않은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0이 아닐 때는 x제곱이고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볼까? 함수값을 마이너스 1로 가죠. 자, 그때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 볼까? x가 0으로 가까이 가. 자, 인풋으로서 x가 주어져. 그러니까 접근할 때 인풋으로서 x가 주어졌을 때 아웃풋으로서 fx 값을 보도록 할게요. x 값이 이렇게 막 가잖아, 어떤 값으로? 근데 엉뚱하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때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 각각의 x 인풋에 대한 아웃풋 f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각각의 함수값이 0으로 가까이 갈수록 함수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 즉 나와 있는 말 그대로 보면 x가 0에 접근할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 충분히 이런 말로만으로는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x가 0으로 갈 때 fx의 실제 극한값인 0인 거를 설명하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직관적인
한없이 가까워 간다, 아니면 접근한다, 이런 표현이 엄밀하지 않다라는 거지. 이게 왜 엄밀하지 않냐면, 우리가 생각하려는 fx와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려는 극한값 0,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가 엄밀한 극한의 정의에서 왜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함수값과 우리가 생각하려는 극한 차이가 임의 입실론 차이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왜 인풋으로 처음 들어가야 되는 생각이 여기 있는 생각이라서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까이 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려는 함수와 우리가 생각하려는 극한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없거든. 그래서 그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 양수 입실론을 생각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9페이지에 있는 생각이는 임의 양수를 생각했을 때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자, 두 번째 생각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얘기, 즉 fx와 우리가 생각하려는 극한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굉장히 가까이 있는 l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즉 임의 입실론을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는 인풋으로서 입실론을 생각했을 때 여기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x의 값이 존재한다면 x가 x0로 접근할 때 l을 함수 fx의 극한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입실론의 엄밀한 정의는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적당한 델타의 존재성을 밝히는 거였잖아요.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 생각 위에서는 델타의 존재성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관계를 만족하는 x0로 가까이 가는 x의 존재성을 밝히면 왜 얘는 엄밀한 극한의 정의가 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함수의 적절한 발레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sin x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sin 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렇게 sin x의 그래프가 있을 때 라지 L을 2분의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뭐냐? fx와 라지 L의 차이가 어떤 임의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거지. 즉 sin x와 2분의 1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입실론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즉 여기 있는 2분의 1에 대해서 입실론만큼의 어떤 띠를 생각했을 때 얘를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는데 그 x가 x0로 접근해. 봐. 여기 띠에 들어가는 x, 자 x가 여기 있는 x도 그 fx와 2분의 1, 우리가 L이라고 생각했던 2분의 1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져. X값이 계속 0으로 가까이 가는 X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우리가 X0를 0이라고 생각했을 때 임의의 입실론이 어떻게 주어져도 2분의 1이라는 라지 L에 대해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면서 그 X값이 X0로 접근해 가고 있잖아. x가 0으로 접근해 가면서 이 띠의 안에서 적절하게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x가 0으로 갈 때 fx, sin의 x 0으로 갈 때 극한은 0이잖아? 극한이 2분의 1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 속에, 굉장히 그럴듯한 표현 속에서도 안 되는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언가의 개념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개념이 부족하냐면 x값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만 설명했기 때문이야. 즉 우리가 생각하려는 x와 우리가 극한으로 생각하려는 대상 x0, 우리가 x0를 지금 0이란 값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x와 이것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한 극한의 정의에서 델타의 존재성을 왜 밝히냐면 단순히 x0로 접근하는 x의 존재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x와 x0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적당한 델타 안에 존재하도록 이렇게 가까이 있도록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자, 중요한 거 뭐야?
인풋으로서 입실론이 있을 때 이런 관계가 만족되어지는 x와 x0가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돼?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되어진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직관적인 극한의 정의에서 엄밀한 극한 과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왜 이미 입실론이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함수와 극한 사이의 관계,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적당한 양수 델타를 찾아야 되는지가 얼마나 가까이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입실론과 델타가 필요하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 1과 생각 2를 정리해서 여러분들 9페이지에 밑에 있는 생각 3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 1과 생각 2를 통해서 극한의 엄밀한 정의가 왜 그렇게 정의가 될 수 없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적절한 델타가 존재해야 돼. 그 적절한 델타가 뭘 만족하냐면 x와 x0 차이가 델타보다 작아지는데 그 x에 대해서 라지 L 값과 그 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런 델타를 항상 잡아줄 수 있으면 L을 fx의 극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깝게.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게라는 거를 입실론과 델타라는 어떤 양의 값을 통해서 설명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fx와 우리가 알고 싶은 극한값 라지 L 이거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작게 하고 싶다는 얘기야. 즉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인풋을 어떻게 넣든지 간에 입실론, 양수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인풋에 따라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그 델타가 이 관계만 만족한다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걸 엄밀하게 정의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미 입실론이 주어질 때 적절한 델타가 존재하느냐가 엄밀한 극한의 정의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절차가 거의 정리가 되는데 10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순하게 단기간에 이해한다는 것도 선생님이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될지를 고민하고 그 과정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선생님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 과정을 제일 처음 배울 때는 이랬어요. 입실론이 주어질 때 적절한 델타가 존재하는 것, 그 적절한 델타의 존재성을 설명하면 극한을 설명하는 건 알겠는데 왜 임의 델타가 주어질 때 임의 델타에 대하여 적절한 입실론의 존재성을 보이면 안 될까? 선생님은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x0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임의 델타를 생각해. 임의 델타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를 가져오더라도 그 델타에 있는 어떤 x값에 대해서 그 x값에 대한 함수값과 이 라지엘이 차이가 작게 되는 입실론이 존재하는 걸 보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극한의 엄밀한 정의는 뭐예요? 입실론이 임의로 주어졌을 때 적당한 델타의 존재성을 설명하는 거였는데 왜 임의 델타가 주어졌을 때 적절한 입실론의 존재성을 보이면 안 될까? 선생님은 대학교 1학년 때 이걸 궁금해했던 적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선생님은 얘가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를 적당한 발레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왜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적절한 델타를 잡아야 되는지를 적절한 발레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도 왜 임의 델타에 대해서 적절한 입실론의 존재성을 보이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발레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얘는 선생님이 3주차 설명할 때 이것에 대한 발레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들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고민해 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이번 영상에서 이제 마지막 설명은 여러분들 10페이지에 있는 임의 입실론이 실체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 가장 작은 양의 실수에 대한 거,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여러분들은 답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굉장히 작은, 가장 작은 양의 실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뭐 무한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작은 양의 실수라는 대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수체계, 실수 범위, 뭐 걔가 복소수로 확장을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고요. 가장 작은 양의 실수라는 대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걸 설명하고 싶냐면 우리가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한 대상, 얘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극한이란 것의 가장 형식적인 접근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정리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뭐냐면 A가 적절한 실수야. 그리고 임의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실수 A는 0밖에 없다. 얘가 정리란 얘기는 얘가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결국엔 뭐야? 여기 있는 정리를 한번 음미해 볼까? 모든 입실론. 그러니까 어떤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입실론보다 작은 거는 0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가장 작은 양의 실수라고 했지. 0이 아닌 거야. 가장 작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임의 입실론보다 작은 거는 0이 아닌 것 중에, 그러니까 양수 중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임의 입실론보다 작은 거는 0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임의 입실론이라는 대상이 하나의 고정된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값을 대변하고 있는 것. 즉, 극한의 가장 형식적인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입실론과 델타 논법을 통해서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가 됐다는 걸 설명하고 싶고요. 여기 있는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리 증명은 좀 약간 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를 기루법으로 증명할 건데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해. 즉, 이 범위에 있는데 A가 0이 아닌 거를 부정해. 즉, A가 양수, 이것이라 하자. A가 양수면 입실론 제로를 2분의 1 A라고 할 수도 있죠. 양수라고 하면 걔를 2분의 1 한 것도 입실론 제로. 얘도 양수인 거야. 이것이라 하면 뭐가 되냐면 이것이다. 이는 모든 입실론 양수 이것에 대해 A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이라는 가정의 모순. 따라서 뭐야? A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실론 델타 논법에서 얘기하는 그 임의 양수 입실론이라는 거는 극한을 가장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입실론보다 작은 거는 0밖에 없다. 즉 양수 중에서 임1로 가져온 입실론보다 작은 거는 그러한 대상은 없다라는 거야. 자,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뭐 라이브니츠나 뉴턴이 미적분을 가장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무한소에 기반해서 미적분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무한소라는 거는 실수체계에 존재하는 수적 대상이 아니야. 따라서 무한소 기반의 고전적 미적분 개념은 그 기초가 굉장히 부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한 정의에 의해서 입실론 델타 논법, 그 논법을 통해서 엄밀한 극한의 정의를 생각하고 그 사용하게 된 이후부터는 이 무한소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모든 미분과 적분과 연속의 모든 개념은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대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한소 개념, 그거는 실제로 실수책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 이후의 미분과 적분과 연속과 극한, 이 모든 대상이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는 그 엄밀한 정의 속에서 가지치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